오늘은 디지털 협업 도구를 소개하고 그리고 시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실시간으로 학습자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황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학습자들의 아이디어로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설문을 제작, 취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뉴스나 웹포스터 등의 온라인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의견 취합 도구인 패들렛을 배워볼 예정이고요. 웹툰을 제작하는 스토리보드댓을 배워보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아이디어 협업 도구 뮤랄, 설문 제작, 그리고 취합을 하는 구글 설문, 마지막으로 카드뉴스와 웹포스터 등의 디자인을 제작하는 미리 캔버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시간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도구인 패들렛입니다. 줌의 채팅창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를 하기가 꺼리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이를 보완한 게 패들렛인데요. 패들렛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휘발성이 없는 아이디어 취합 도구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쉽게 사용을 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패들렛은 무료로는 5가지의 프로젝트까지는 만드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는 독후감을 취합하거나 아이디어를 취합하거나 롤링페이퍼 형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패들렛을 간단하게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패들렛이라고 저처럼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이 패들렛 주소가 이렇게 뜨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로그인은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으세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게 첫 페이지로 화면이 뜹니다. 소개를 했던 것처럼 이 패들렛은 5개의 프로젝트까지만 무료가 되고요. 나머지는 유료가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이렇게 5개가 이상 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5가지의 프로젝트라고 하면 나머지 쓰지 않은 프로젝트를 지우면 또 계속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지난 것들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패들렛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의 유형들이 7개 정도로 있는데요. 저는 여기 보시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담벼락 그리고 이 셀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담벼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담벼락으로 누르면 미리 정해져 있는 템플릿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 보이실까요? 이 톱니바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목과 설명 2가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후감을 여기에서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다가 독후감을 올려주세요. 다음으로 설명에 이제 처음 접하는 우리 학습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한 후 독후감을 업로드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배경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이 그라디에이션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옵션인데요. 각각의 글에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비속어를 쓰지 못하게끔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저장이라고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취합할 수 있는 장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주소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뒤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진행하는 줌 채팅창이나 혹은 카톡에 이 링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참가자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의 내용들을 여기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제목에 독후감 제출 1 그리고 책 내용을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적힙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가 쓴지를 모른다라는 익명성이 있고요. 또 한번 제가 또 다른 학생이 해볼게요. 바닥.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들이 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담벼락 말고 많이 쓰는 게 셀프라는 건데요. 한번 셀프로 서식을 바꿔보겠습니다. 셀프로 바꾸면 어떤 형식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설계를 하실 때 학년별로 이거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1학년은 여기 올려주세요. 2학년은 여기 올려주세요. 3학년은 여기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취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웹툰을 제작하는 스토리보드 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 댓은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제작하는 웹툰 제작 도구입니다. 워낙 요즘 학생들은 시각적인 게 중요하고 또한 웹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웹툰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특히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제작법도 참 간단합니다. 다만 핸드폰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진로 수업, 디자인 싱킹 수업, 문제 발견 수업 때 적용을 합니다.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토리보드 댓 도구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저처럼 스토리보드 댓이라고 치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이 검색창에 제목이 뜰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료와 무료가 있지만 저는 무료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하단에 이 스토리보드 댓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첫 페이지고요. 여기에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레이아웃을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시면 좋은데요. 밑에 하단에 이 레이아웃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 보면 다양한 레이아웃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레이아웃들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단에 있는 스토리보드에 타이틀을 넣거나 혹은 내용을 넣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웹툰 칸도 3칸, 6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3칸을 많이 쓰니까요. 3칸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웹툰은 3가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 두 번째 캐릭터, 그리고 세 번째 말풍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은요, 첫 번째 이 상단에 이 배경 배너를 보시면 되는데요. 배경에 굉장히 많은 배경들이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의 배경을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칸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요소인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배너를 클릭. 마찬가지로 성인, 10대, 아이,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 여러 가지의 캐릭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지금 이 캐릭터를 보면 실제감이 많이 없죠. 여기에 우리가 실제감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에디트 포즈라고 나와 있어요. 이 포즈를 클릭해 보면요, 우리가 제페토 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머리 색깔, 피부 색깔, 표정이나 포즈 등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면 하단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포즈와 표정들이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웹툰의 3요소인 말풍선 배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말풍선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안에 대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진로 교육이나 혹은 미래에 대한 교육, 문제 해결,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웹툰으로 제작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무료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거죠. 저는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유료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저장이 되시고 계속 이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협업하는 뮤랄이라는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뮤랄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나의 포스트잇으로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그런 협업 도구입니다. 특징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료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계정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이상 사용할 때 용이하고요. 마찬가지로 휴대폰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점으로는 수십 종의 아이디어 템플릿을 제공하니까 한번 지금부터 저의 뮤랄 시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뮤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MURAL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제일 위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한 달은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유료로 이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으십니다. 계정을 계속 바꿔서 쓰셔도 무관하시고요. 일단 이제 여기에 제가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워크시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워크시트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그 워크시트를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게 하는 사이트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만든 워크시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워크시트는 우리가 이런 창업교육 때 많이 쓰는 그런 워크시트인데요. 이게 다 여기에서 배포해주는 워크시트입니다. 이거를 제일 위에 있는 링크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그 줌 채팅창이나 카톡으로 보내시면 여기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면 각각의 참가자들이 여기 있는 포스트잇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잇이 하나로만 있지만 실제로 5명, 6명, 10명 모든 친구들이 여기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포스트잇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마치 오프라인에 전지로 수업을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잇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미지나 동영상 그리고 짤방들 같은 것도 여기에 넣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수십 종의 워크시트가 있으시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수업, 그리고 디자인 싱킹 수업 등 적용 가능한 웹툰을 만드는 프로그램 어떤 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스토리보드댓입니다. 스토리보드댓은 웹툰의 3요소인 배경, 캐릭터, 말풍선으로 쉽게 스토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은 설문을 제작하고 취합하는 구글 설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은 온라인으로 설문을 제작하고 취합하는 도구입니다. 무료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특히 결과가 빠르게 취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으로도 제작이 수월하기 때문에 구글 설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구글 설문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은 구글 사이트에서 구글 설문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첫 번째 이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글 설문은 결과를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로그인 된 상태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개인 구글 설문지 이동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을 만드는 다양한 폼 양식이 있는데요. 저는 제일 위에 첫 번째 더하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양식이 기본적인 설문 양식입니다. 위에 제목 없는 설문지에 설문의 주제, 그리고 설문지 설명에 간단한 설문의 목적이나 결과가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수업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설문지 설명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설문 항목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 없는 질문에 첫 번째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도 중요하지만요. 질문에 답변을 어떤 항목으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그 답변은 오른쪽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단답형, 장문형, 객관식에서부터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같이 선형 배열까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질문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나오죠. 그러면 옵션에다가 이렇게 좋다. 그리고 옵션 추가에 또 다른 답변인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항목을 만들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복사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 그러면 위에 만들었던 설문지가 나오죠.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질문은 동일하게 하고요. 답변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관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단답형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단답형을 할 수 있는 질문 답변으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 더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선형 배열이라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선형 배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좋다, 매우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하는 배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지셨다면 여기에서 바로 결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미리 보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눈 모양이 있으시죠? 눈 모양의 미리 보기를 클릭.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설문에 참가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보여지시는지 알 수 있고요.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미리 보기는 끄시고요. 이제 링크로 만드는 최종 버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전송용 앱이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게 아닌 두 번째 링크 모양 보이시죠? 이 링크를 클릭. 링크가 많이 깁니다. 이 링크를 URL 단축으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하기를 한 뒤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채팅창이나 그리고 카톡 방에 이 링크를 보내주시면 참가자들이 여기에서 참가를 합니다. 만약에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요, 여기 질문 옆에 응답이라고 있습니다. 응답을 누르시면 지금은 없지만 이제 응답률이 그래프로 나올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캡처하거나 혹은 구글로 결과물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디지털 협업 도구 마지막은 온라인 디자인 제작 도구인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는 카드 뉴스나 웹포스터, 발표 자료 등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모든 제작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무료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 업체랑 비교했을 때 워터마크도 없고요. 그리고 제작 수량도 상관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디자인 제작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으로 제작이 가능하지만 터치가 불편하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문적인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상단에 미리 캔버스가 나오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회원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도 무료로 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카톡이나 네이버로 해서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미리 캔버스는 참 좋은 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웬만한 프로그램들을 다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여기 모든 템플릿 한번 눌러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발표 자료도 만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썸네일, 그리고 카드 뉴스, 인스타그램,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쓰는 현수막, 엑스배너 다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학교협동조합에서 많이 쓴다면 웹포스터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한번 웹포스터로 가볼까요? 웹포스터 세로형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웹포스터 디자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템플릿 검색에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키워드를 작성해 보시면 좀 더 필터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학교와 관련돼 있는 템플릿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이런 시간표를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것에 여러분들께서 폰트 그리고 그림만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 뭐 학교 협동조합 시간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바꾸시면 되고요. 혹은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좌측에 업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업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사전에 받으신 것을 그대로 올리시면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다 만드셨다면 오른쪽에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눌러보면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결과물 바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는 워터마크도 없고요. 그리고 뭐 미리 캔버스라고 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디자인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구글 설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글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OX 중에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구글은 결과를 빠르게 취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디지털 협업 도구를 소개하고 저와 같이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5가지의 협업 도구들을 배워봤는데요. 실시간 의견 취합을 위한 패들렛, 웹툰을 제작하는 스토리보드댓, 실시간 아이디어 협업 도구인 뮤랄, 그리고 설문을 제작, 취합, 결과를 만드는 구글 설문, 마지막으로 온라인 디자인 제작 도구인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